김정학 코치님과 함께하고 있는 메타코칭 TV 김재원, 장세훈. 김정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큰 이야기들을 벌써 한 3가지 이야기들을 끝냈고요. 이번에 4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은 저희의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꼭 보고 오시고요. 그 다음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어쩌다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지금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효율이 안 나오는, 자기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뼈대학습, 그다음에 이해학습, 정리학습이 안 됐다, 이 아이들이. 5가지 패턴 중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 네. 오르기가 어렵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네. 지금 아무리 문제집 풀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앞에 거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앞에 거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또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내 실력으로 쌓을 수 있는지, 네. 그 방법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투자한 시간, 노력, 그 열심에 비해서 아이들이 성과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의 이제 본질을 제가 한 단어로 꼽는다면 그 공부 방법의 문제인데, 방법을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공부를 신나게 하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한 5단계의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뼈대, 뼈대를 세워라. 두 번째, 이해해라. 세 번째, 정리해라. 여기까지를 개념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개념학습이 끝나면 일반적으로는 약점학습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미리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성적은 개념학습과 약점학습의 교차 횟수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념학습이 딱 끝나고 이제 약점학습, 그리고 시험 봐. 그러면 한 번 교차겠죠. 그러면 한 번 교차하면은 약점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자?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이제 4번째 단계인 질문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질문학습을 하면서 그 질문을 일반적으로 문제집이라고 하는데, 그럼 문제집만 풀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고, 문제집을 풀면서 다시 개념으로 가야 되고, 개념에도 다시 문제집으로 가야 되고, 또 다시 교과서로 가야 되고, 문제집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교차가 많이 되면 될수록 약점을 줄이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질문학습에는 크게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만든 질문. 내가 만든 질문? 네. 내가 만든 질문. 보통은 그것을 셀프 테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 개념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보고 답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남이 만든 질문이에요. 남이 만든 질문은 일반적으로 문제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2가지에 대해서, 이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약점을 해결해 갈 수 있느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 셀프 테스트는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공부한 다음, 개념학습을 한 다음이 되겠죠. 이 과정은 글 한 편을 하고 난 다음에 할 수가 있고요. 소단원 하나를 한 다음에 할 수도 있겠고, 좀 넓게는 중단원이나 시험 범위 전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좋은 이제 몇 가지 이 질문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질문을 만드는 한 5가지 정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점 중심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 중심으로 문제를 내고 답해보는 거예요. 2번째는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 교과서가 중요할까요? 출제하는 분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3번째는 출제자 중심입니다.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우리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면 어떤 문제를 낼까? 어떤 걸 중요하다고 했지? 라고 질문하면서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4번째는 서술형으로 내는 겁니다.
보기를 여러 개 두면서 객관식으로 낼 필요는 없겠죠. 네. 마지막으로 5번째가 매우 중요한데요. 학습 목표 중심이에요. 학교 수업을 한다는 것은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냐면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 목표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바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학습 목표를 의문형으로만 바꿔도 좋은 서술형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보면 소단원 혹은 중단원별로 학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를 그냥 가볍게 봤었는데 맞아. 결국 그 학습 목표가 정말 그게 목표였네요. 그게 네. 정말 문제였는데. 매우 중요하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그런가 읽지도 보다. 않죠.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않는데 뭐 그냥 본문만 무조건 막 그렇죠. 봤었거든요. 학습 목표를 보고 학습 목표를 의문형으로 바꾸면 훌륭한 서술형 문제. 아까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 시험 범위 역사를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 시험 범위 전체를 보면 소단원이 한 15개 내외다. 그러면 보통 소단원 한 개당 2개 정도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곱하기 2 정도 하게 되면 약 30개의 훌륭한 서술형 평가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것만 완벽하게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준이 된다면요, 교과서를 거의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남이 만든 질문이 되겠죠. 문제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집은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3가지를 풀 때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습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습서는 어떤 목적으로 푸냐면 개념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응용이나 심화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 문제 정도는 100점을 맞아야 그 개념이 좀 이렇게 내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집은 우리가 이제 평가 문제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응용하고 심화하는 문제가 들어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소단원 정도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문제가 나와 있고 뒤에 그거 이제 유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집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약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해결할 때 쓰는 방법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답 노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개념을 찾아서 정리해서 그걸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모든 학생들에게 오답 노트가 유용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효과가 좋은 아이들, 예를 들어서 20문제를 풀었는데 한 문제나 두 문제쯤 틀렸어. 그러면 약점이 5% 내지 10%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아이한테는 오답 노트가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6문제, 7문제, 8문제 약점이 30%, 40%가 되는 아이들은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이 오히려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많이 틀리는 거죠. 30, 40%가 틀렸다는 것은 60에서 70%를 맞췄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60%, 70%를 맞췄다고 해도 60%, 70%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 40% 틀린 것도 문제지만 맞춘 60에서 70%도 어쩌다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한 20, 30%만 지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때려 맞추고 저렇게 때려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문제는 맞춘 60, 70%의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면은 60에서 70%를 맞추는데 그 아이는 계속해서 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그 점수 이상을 높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문제집을 풀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개념으로 가서 교과서를 가서 다시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설명할 가능한 수준으로 다시 그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세 번째 문제집은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출제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푸냐면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풉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기말고사에서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보통은 20문제에서 한 25문제 정도 나오게 되죠. 그럼 그 문제집을 푼다는 것은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해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약점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풀어본다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95점 100점을 맞는다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번에 시험에 이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혹은 옆 학교에 나왔던 문제도 풀어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목적이 다르다.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핵심은 두 번째 문제, 즉 바로 평가 문제집의 약점을 해결하는 것들을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요. 문제집은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질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내보기도 하고 남이 만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약점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더 완벽하게 해결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과정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죠. 맞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념을 다지면서 질문을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다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결국 그것도 교차가 많이 되는 그렇죠. 그런 횟수가 많을수록 성적은 당연히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거가 저는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게 그 학습 목표에다가 서술하시오? 내지는 뭐 그거를 질문으로 만들어서 마침표를 물음표로 마침표를 물음표로만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체크해보는 확인해보는 거.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확인해본다는 게 되게 새로웠어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만 4지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작업, 셀프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과정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바로 메타 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넓게는 그 모르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신나게 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모든 아이들의 특징이 그 메타 인지 능력이 매우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집을 푸는 목적도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별해내고 그 모르는 것을 해결해내기 위한 거죠.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문제지를 단순히 문제 많이 푸는 그런 도구로 쓰지 말고 메타인지적으로 내가 뭘 모르는구나를 체크해서 그걸 알아내는 도구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벌써 4번째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고요. 4번째 이야기 정리하자면은 네 번째는 이제 약점을 해결하는 질문 학습인데 질문 학습에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드는 셀프 테스트 문제. 그거는 학습 목표를 서술하시 이렇게 물음표로만 만드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정말 문제집 풀어봐서 내가 정말 약점인 것을 확인하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만약에 20문제 풀었으면 한두 문제 틀리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 작년에 나왔던 거나 아니면 옆 학교 아니면 다른 재작년 거를 구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유형을 알아보는 그런 질문 학습으로 내 약점을 보완하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4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말 이제 마지막 또 5단계 마지막 5단계 이제 이게 되게 어떤 궁금하네요. 얘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니까 이제 질문까지 했으니까 네. 뭔가 이제 종합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코치님 모시고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분명히 도움은 되셨을 겁니다. 도움 되셨을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요. 그렇다면 뭐 댓글, 좋아요, 구독까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